안녕하세요. 상담핀 라이프 진아입니다. 우리 상꼬미들 오늘 치과 생활은 어땠나요? 힘들지 않고 행복한 생활을 마무리하고 퇴근해서 잘 쉬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오늘은 조금 푸념 아닌 푸념을 하려고 영상을 켰어요. 네, 우리가 흔히 병원에서 마주하고 싶지 않은 순간을 꼽으라고 한다면 컴플레인을 응대하는 거에 이게 멘탈이 강한 실장은 아니기 때문에 네, 늘 제 업이기 때문에 하지만 하고 나면 조금 멘탈이 탈탈 털리기도 하고 혹은 한쪽 마음이 먹먹해지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지난 토요일부터 오늘까지 좀 연결되는 환자분 때문에 조금 마음이 한켠이 좀 시리기도 하고 먹먹하기도 하고 멘탈도 좀 털리고 그랬어서 그 상담의 얘기를 좀 하려고 영상을 켰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를 굳이 카테고리를 좀 나눠서 얘기를 하자면 불만 환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컴플레인 환자죠. 그럼 불만 환자를 어떻게 응대하면 조금은 좋을까? 네, 불만 환자 응대법. 오늘 발음이 계속 꼬이네요. 네, 불만 환자 응대법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제가 상담했던 그 상담의 스토리를 좀 얘기를 할 거고요. 그 속에서 좀 소소한 팁들을 여러분들이 가져가실 수 있으니까 오늘의 영상도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 이번에 상담했는 환자분들의 얘기를 하자면 2019년도로 그 인연이 거슬러 올라가야 돼요. 2019년도에 그 50대의 딸이 이제 진료를 받을 환자분이셨고요. 그리고 70대의 어머니가 함께 상담받으러 오셨습니다. 환자는 50대였고 치료의 결정권자는 70대 어머니셨어요. 보통은 그 반대인 경우가 좀 많죠. 네, 이번 케이스의 환자분은 네, 50대 따님이 환자분 그리고 그 치료에 대한 결정을 할 수 있는 결정권자는 70대 어머니셨어요. 그렇게 되는 데는 이유가 있겠죠. 제가 그 세세한 것까지는 얘기를 드릴 수가 없어서 근데 어쨌든 치료를 하는 과정에 치료도 환자분의 구강 상태로 인해서 되게 조금 힘든 케이스였었고 그리고 치료 후에도 조금 관리가 필요로 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어쨌든 임플란트 시술이 종료가 되고 관리하러 내원을 요했지만 그게 좀 잘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뭐 이렇게 임플란트 보철이 탈락을 하거나 할 때만 병원에 내원을 하는 상황이었는데 2019년도에 치료가 종료가 되고 2021년도에 다시 내원을 하셨습니다. 그때 전치부 그 임플란트 브릿지로 진행을 했었는데 사악 전치부에 보철이 탈락이 돼서 내원을 하셨고 치료가 종료된 이후에 그 조금 검진을 할 겸 해서 치근단을 찍고 뭐 엑스레이도 찍고 했는데 임플란트를 심어놓은 옆에 인접지에 본노스가 생기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환자분에게 고지를 했습니다. 발치를 해야 할 정도로 본노스가 진행이 됐었고 그 치아로 인해서 임플란트를 빼야 할지도 모르는 상황이 이제 좀 우려가 된 거죠. 환자분의 그런 구강 관리 능력이라든지 지금까지 변화의 추이를 봤을 때 이대로 관리가 된다면 분명 임플란트까지도 좀 손상을 받겠다 해서 조금 빠르게 그 치아를 빼는 거를 권유해드렸고 재상담을 한 케이스였어요. 21년도에 그 상담을 했는데 조금 더 생각해 보겠다 그리고 결정을 하겠다 라고 해서 진행이 되지 않았었습니다. 근데 지난 토요일 날 오신 거예요. 네, 들어오시면서 목이 메이네요. 들어오시면서
임플란트 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이가 또 빠졌다. 근데 이제 어머님은 그 보철에 붙어 있는 임플란트를 그냥 그대로 입에 끼우면 된다고 생각을 하셨던 거예요. 임플란트 보철이었는데 한쪽은 그냥 보철만 탈락된 상태였고, 한쪽은 좀 전에 얘기 드렸던 그 좀 임플란트 임플란트가 빠질 것 같다라고 우려했던 그 임플란트는 아니나 다를까 빠졌어요. 그래서 어머님은 그냥 그 상태로 끼우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설 전에 얘를 끼워야 설 때 이제 온 가족들이 모였을 때 이제 보기 싫지 않으니까 끼워달라라고 요청을 하셨죠. 그러면서 이제 그 앞에서 불만을 계속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진료실에서 이제 환자분이 진료를 마치고 나와서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도 그 데스크 앞을 서셔서 이렇게 자리를 비켜주지 않으시는 거죠. 그래서 계속 어머니 조금만 앉아서 기다려 달라고 요청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른 환자분을 좀 안내하고 상황을 좀 정리시키고 난 다음에 어머님께는 조금 앉아서 기다려 달라라고 요청을 드리고, 이제 환자분은 저희가 모시고 들어가서 어떤 상황인지를 확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입안을 먼저 검진을 하고, 또 필요에 의해 이제 뭐 엑스레이 촬영이나, 그리고 환자분의 지금 현재의 구강 상태를 조금 상담 때 보여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포토를 찍었어요. 자, 여기서 소소한 팁 하나 나갈게요. 우리가 진료를 보기 전에 어쨌든 환자분이 데스크에서 뭔가 불만을 토로할 때, 데스크는 오픈되어 있는 공간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환자분에게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바로 도와드리겠다, 상담 진행해드리겠다 라든지, 아니면 진료를 도와주겠다라든지 먼저 사전에 환자분에게 양해를 구하는 게 좋으시고요. 이게 가끔은 뭔가 그 불만을 토로하시는 분들은 바로 이거를 처리해드려라, 신속함이 좋다 라고 하는 얘기들을 듣고 장소 불문하고 그거를 빨리 해결해 드리기 위해서 그 얘기를 계속 듣고 계신 경우들이 계시거든요. 근데 오픈되어 있는 공간에서는 그게 좀 위험할 수 있어요. 다른 분들도 듣고 계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픈된 공간에서 만약에 얘기를 한다면 좀 환자분에게 정중히 양해를 구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좀 기다려 주세요라고 얘기하시는 게 좋고, 또 기다려 달라라고 얘기하는 게 좋은 것 중에 하나가, 얘기를 딱 터뜨렸을 때는 와다다다다다다다 나올 수 있어요. 우리가 왜 말문이 트인다라고 해야죠. 근데 좋은 얘기가 아니기 때문에 일단 기다려 달라고 하면 환자분이 얘기를 하려다가 이게 한번 이렇게 훅 참아지잖아요. 그러면 환기가 되거든요, 주변 환기가. 그럼 감정이 이렇게 올랐다가도 살짝 가라앉을 수 있어요. 그래서 오픈된 공간에서 불만을 토로하시는 분이라면 잠시 기다려 주세요라고 얘기하시는 게 좋고, 혹은 지금 바로 막 이제 환자분이 너무 이게 격양해가지고 막 얘기를 하시는 경우는 그 데스크에서 얘기를 듣지 마시고 부득이하게 그 얘기를 바로 응대를 해야 될 땐 상담실이라든지, 아니면 조금 밀폐되어 있는 진료실이 있다면 그런 밀폐되어 있는 진료실을 안내해서 그 얘기에 대해 응대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일단 환자분이 기다려달라고 했고, 두 번째 소소한 팁. 우리가 뭔가를 응대할 때는 우리도 정확하게 이 사람의 상태가 어떤지를 확인하고 응대하시는 게 좋으세요. 좀 전에 얘기 드린 것처럼 만약에 바로 응대하는 게 좋다라고 해서 내가 이 상황이 어떤지, 입안의 상황이 어떤지도 확인하지 않은 채 환자분 혹은 보호자분의 얘기만 듣고 응대를 하다 보면 나중에 말을 번복해야 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거든요. 그리고 그게 어떠한 치과의 그런 잘못이라고 얘기하면 좀 그렇지만, 치과의 문제가 아닌 경우들도 발생을 하잖아요, 사실. 그렇기 때문에 환자분이 어떤 얘기를 할 때는 우선 지금의 상태부터 먼저 확인하고, 환자분이 얘기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안내 드릴게요 라고 해서 일단 바로 응대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 지금 일어난 상황에 대해서 먼저 확인이 필요하다라는 거. 네, 그렇게 소소한 팁 지금 벌써 두 가지 나왔네요. 그렇게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환자분이 진료실에 들어와서 엑스레이도 찍고 구강포토도 찍고 이제 상황을 다 정리를 하고 어떤 상황인지 머릿속에 그려서 환자분에게 어떻게 얘기를 할까, 보호자분에게 어떻게 얘기를 할까를 이제 머릿속으로 스토리를 짰죠. 짜고 원장님하고도 얘기를 나누고 이제 원장님이 수술을 진행에 들어가셔야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제가 환자분과 보호자분을 상담실로 오시라고 해서 이제 상황 얘기를 드렸어요. 근데 우선 앉아서 제일 처음 하는 마디가 불만 환자를 응대할 때 가장 중요한 말이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제일 처음 했는 말이 네, 지금 이가 갑자기 어쨌든 빠져서 많이 놀라셨겠어요. 놀라지는 않으셨어요? 식사하시다가 빠지셨어요? 아니면 얘기하시다가 빠지셨어요? 이렇게 물으면 상대가 이제 그 상황에 대해서 제가 질문한 거에 대한 상황에 대해서 먼저 답을 주세요. 밥을 먹다가 빠졌어. 그래서 내가 갑자기 이렇게 밥 먹다가 툭 빠져가지고 얼마나 놀랬는지 라고 얘기를 한다든지 아니면 뭐 보호자분이 제가 상담을 할 때는 이제 그 70대 어머님께서 아니 어제 얘가 갑자기 이가 빠졌다고 얘기해가지고 내가 밤새 잠도 못 자고 이게 이가 빠져가지고 이거 어떡하냐고 했는지 얼마 안 됐는데 이게 왜 빠지냐고 치과에서 잘못한 거 아니냐 라는 그러한 그 속상한 마음이시겠죠. 그런 마음들을 계속 이렇게 터놓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머님 많이 속상하셨겠어요. 이게 갑자기 빠져가지고 네 따님은 또 많이 놀라셨을 건데 네 이제 그렇게 조금 달래는 말들을 먼저 했습니다. 여기서 이제 세 번째 소소한 팁 또 드릴게요. 우리가 불만 환자를 응대할 때 일단은 환자분이 지금 일어난 일에 대해서 많이 걱정하고 또 아니면 놀라고 그런 당혹스러움에 어쨌든 이게 이렇게 불만으로 표출되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그리고 또 뭔가 이게 일이 일어나면 또 다시 치료를 할 때 비용이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라 어쩌면 그런 여러 가지 상황에 뭔가 이게 병원의 어떠한 잘못이다 라고가 되면 비용적으로도 뭔가 좀 혜택을 받을 수도 있을 것 같고 이제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간혹 계시더라고요. 물론 모든 분들이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마음, 모든 복잡 미묘한 마음들이 약간의 이렇게 높은 언성으로 이제 조금 격양된 어투로 우리에게 표출을 하시는 거겠죠.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그 당혹스러움을, 당황했을 것을, 놀랐을 것을 이해합니다. 저도 갑자기 뭐 말을 하다가 혹은 밥 먹다가 이렇게 씌워놓은 게 떨어지거나 하면 저도 놀랄 것 같다. 그리고 지금 이게 무슨 상황이지? 또 염려될 것 같고 치아에 임플란트 나사가 또 이제 같이 붙어서 나왔으니 더더욱이나 더 염려하셨을 것 같다. 라고 먼저 이렇게 조금 위로의 말, 네, 그런 말들을 건네주시는 게 대화를 이어감에 있어 조금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상대에게 적대감을 보이지 않는 게 좋으세요. 이거 뭐 양치를 잘 안 해서 이렇게 빠졌잖아요. 그러게 지난번에 이거 빼야 된다고 얘기했잖아요. 이렇게 어떤 원인을 먼저 얘기하시는 것보다 네, 그렇게 먼저 위로의 그런 말을 전하시는 게 대화를 조금 더 부드럽게 이어갈 수 있는 방법이에요. 네, 이렇게 해서 이제 세 번째 소소한 팁까지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얘기를 이어가면서 뭐 그러면서도 계속 이렇게 속상하다, 나는 억울하다, 뭐 이제 그런 얘기들이 계속 오갔어요. 그러면서 저의 멘탈도 이제 탈탈 털리고 마음도 먹먹하고 그랬는데 어머님이 속상하다라는 얘기를 되게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어머님께 얘기를 드렸어요. 저희도 속상합니다. 어머님 너무 속상하실 거 이해하는데 저희도 속상해요. 힘들게 힘들게 치료를 해드려서 이제 치료가 종료돼서 잘 쓰셨으면 했는데
지금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관리가 좀 많이 소홀하셨던 것 같다. 근데 저희가 계속 뭐 집에 가서 양치를 해드릴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 일을 만들어 드리는 것까지 하고 이제 관리를 좀 잘해 주셨어야 했는데, 그리고 21년도에 오셨을 때 상황이 좀 이런 상황이 발생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원장님이 미리 사전에 그 원인이 된 치아를 빨리 발치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치료의 시기를 조금 놓치신 것 같아서 저희도 너무나 안타깝고 너무나 속상하다 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서 원장님도 사진을 보시고 너무 속상하셔가지고 지금 수술 들어가셔야 되는데, 지금 갑자기 이렇게 좀 마음이 이렇게 속상하셔서 지금 조금 마음을 진정시키고 계신다. 그만큼 저희도 많이 이 상황이 안타깝다라고 이제 위로를 해드렸더니, 그때부터 이제 손을 발발발발 떠시는 거예요. 근데 이게 발발발 떠는 게 이렇게 화가 나서 떠는 게 아니라 그런 거 있잖아요. 나 내 마음을 알아주는구나. 그래, 애기들이 막 억울하고 속상하고 막 이럴 때 우는 것처럼. 그래서 병원에 탓을 하려고 하는 건 아니지만 내가 너무나 속상해서, 그리고 이 상황이 너무나 억울해서 했는지 얼마 안 됐는데 또 이게 뭔가 탈이 나서 또 해야 되는 상황이 생겨서 이제 너무 속상하시다는 거죠. 그래서 옆에 이제 따님은 아무런 말도 못 하시고 미안하다고만 하고 계시고, 이렇게 어머님이 계속 여쭤봤다는 거예요. 아프진 않냐? 치아가 더 많이 흔들리진 않냐? 이제 밥 먹고 나면 양치해라. 이렇게 계속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때마다 따님이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라고 얘기해서 괜찮은가 보다. 어머님도 그러셨다는 거죠. 근데 이제 이가 많이 흔들리고 불편했지만 지금 불편하다고 해서 치과를 가면 뭔가 빼야 되고 뭔가 또 치료를 해야 되는 것 같고 하니까 이제 미안해서 또 따님은 얘기를 못 하셨던 것 같더라고요. 근데 또 어머님은 얘기를 이제 계속 하다 보니 나중에는 어머님이 더 챙기지 못했는 것 같은 마음에 또 이제 그 약간 자책이라고 하면 그렇지만 그런 마음이 또 드셨나 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머님이 눈물샘이 터진 거예요. 난 너무 속상하다란 말만 계속 반복하시면서. 그래서 어쨌든 불만을 토로하시다가 어머님의 마음을 충분히 이해합니다에 대한 얘기들로 먼저 풀어갔더니 네, 결국은 이제 좀 눈물을 보이시고 또 그 모습을 보는 따님도 눈물을 좀 보이시고, 그래서 이제 제가 할 수 있는 게 사실은 기다려드리는 것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조금 울음이 진정될 때까지 그냥 이제 손 꼭 잡아드리고, 어머님은 하실 수 있는 만큼 최선을 다하신 걸 거다. 너무 이 상황에 대해서 자책하지 마셔라. 그리고 이제는 또다시 원장님이 이 진료에 대해서 고민을 하실 때지 어머님이 크게 마음을 쓰지 않으셔도 된다. 라는 말만 계속 이제 드렸던 것 같아요. 그랬더니 나중에 좀 진정하시고 난 다음에 우리 딸이 양치를 잘 못해서 그래서 염증이 생겨서 골마서 이게 빠진 거죠? 라고 이제 물으시더라고요. 그제서야 제가 이제 원인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기 시작을 했거든요. 그리고 충분히 이제 설명을 드리고 임플란트가 빠질 수밖에 없었던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근데 사실은 그 부분에 대해서 이미 이전에 21년도에 왔을 때 이미 설명을 드렸으나 어머님은 다시금 왜 이렇게 뭔가 처음 듣는 것 같은 느낌으로 들으시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하지만 어쨌든 차트에 기재되어 있는 내용과 그리고 또 얘기를 하다 보니 그렇게 얘기를 들은 것 같기도 하네요 라고 이제 이해를 하시기 시작을 하신 거죠. 그래서 처음엔 언성이 높았고 뭔가 이제 이걸 어떻게 해결해 줄 거야 막 이거였지만 나중에는 관리를 못했으니 이렇게
뭐 이런 데 상처가 나도 내가 관리를 잘 못하면 상처가 더 깊어지는 것처럼 그때 염증이 있어서 빨리 빼라 했으면 임플란트는 좀 살릴 수 있었을 건데 그때 빼지 않아서 그러니 뭐 어떡하겠어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제 그렇게까지 이렇게 상담이 좀 연결이 되긴 했습니다. 근데 그 모습을 보는데 조금 저도 이렇게 마음이 한쪽이 먹먹해지더라고요. 또 한편으로는 구강 관리가 조금 소홀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의 환자라면 내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환자분을 내원하시라고 이렇게 쫄라야 되지 않았나. 그리고 어머님한테도 계속 내원해야 된다라고 안내를 드리고 했어야 되진 않았나. 어, 내가 조금 무관심했었나? 라는 그런 생각도 좀 들더라고요. 리콜을 이렇게 저희는 한 3번 정도 해서 아무런 반응이 없으시면 그냥 1년에 한 번 정기검진으로 넘기거든요. 사실은 이게 뭔가 진료라는 게 그리고 우리가 의료라고 해서 하는 그런 행위들이 그것도 어쨌든 사람이 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컴퓨터도 바이러스를 먹거나 아니면 오래되거나 하면 버벅거리잖아요. 예, 그렇게 좀 비유하면 좀 이상한가요? 어쨌든 사람이 하는 일이고 그리고 사람의 몸이기 때문에 변수가 너무나 많고 제가 환자분들한테 가장 많이 하는 얘기 중에 하나가 사용하지 않고 그냥 모형처럼 가만히 두면 그 어떠한 진료도 못할 게 없고 그리고 또 그 어떠한 진료도 오래 사용하지 않을 게 없다라고 얘기를 드리거든요. 하지만 우리 입이라는 건 수많은 변수가 있지 않냐. 양치가 조금만 소홀해도 잇몸이 부을 수 있고 염증이 생길 수 있고 충치가 생길 수 있고 그걸로 인해서 치아가 빠질 수도 있고 그 임플란트도 똑같다. 이제 그러한 얘기들을 하지만 그걸 환자분들이 이해는 하지만 막상 내가 오래 쓰지 못하는 상황이 됐을 때는 받아들이기가 힘드신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불만 환자를 응대할 때 가장 중요한 마음가짐이 있는 것 같아요. 여기서 네, 또 소소한 팁 하나 나갑니다. 그 마음가짐이 무조건 그 문제가 일어난 거에 대한 원인의 탓을 환자의 탓으로만 계속 돌리려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첫마디가, 아까 첫마디가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나의 첫마디가, 당신의 상황이 지금 이래서, 당신이 이렇게 써서 이게 문제가 된 거예요. 양치를 잘하지 않아서, 뭐 딱딱한 거를 먹어서 등등, 이렇게 우리가 일어나는 그런 일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이렇게 환자의 탓을 먼저 하는 그런 마인드로 방어적 기전 것 같거든요. 환자로부터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게 발생한 원인을 환자의 탓을 하는 거죠. 그러다 보면 서로가 이렇게 언성이 높아져요. 환자는 환자대로 이게 치과 탓이 아니냐, 이렇게 치료를 했는데 왜 얼마밖에 못 쓰냐, 이거 이제 직원은 직원대로 아니면 원장님이나 아니면 상담실장님은 실장님대로 아니 당신이 이렇게 관리해서 그렇고 이렇게 먹어서 그렇고 이렇게 써서 그렇잖아요 라고 하면 여기서는 또 그게 기분 나쁘니까 계속 이렇게 오르다 보면 이렇게 가다가도 이렇게 갈 수 있는 상황이 계속 이렇게 가서 뾰족하게 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오더라도 얘를 조금 이렇게 눌러주는 게 조금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다 보면 환자도 사실은 알아요. 이게 본인이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사전에 일어날 수 있는 상황, 부작용이나 합병증에 대해서 설명만 제대로 되어 있다면 당혹스러워서 그 순간의 감정 때문에 팍 오를 수는 있지만 네, 조금 부드러운 마음으로 이렇게 눌러주면 환자도 이해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마음들이 조금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푸념 아닌 푸념으로 영상을 켰다고 하는데 제가 또 워낙 말이 많은 실장이라 말이 많은 사람이라 또 얘기를 하다 보니까
또 잔소리 같은 얘기로 영상을 끝내겠네요. 지금 벌써 시간이 한 10분, 15분만 얘기하고 끊으려고 그러는데 지금 영상 돌아간 거 보니까 벌써 28분 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 이제 그만 찍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이게 긴 영상이었다 보니까 조금 정리를 하다 보면 불만 환자를 좀 응대해야 될 때는 첫 번째, 환자를 조금 기다리게 한다. 네, 바로 응대하지 말고 환자분에게 정중하게 양해를 구하고 기다리게 하셔야 돼요. 그냥 아무 말 없이 기다리게 하시면 안 돼요. 네, 환자에게 정중하게 양해를 구하고 잠깐 기다리게 한다. 오픈된 공간에서 얘기하는 것보다 조금 밀폐된 공간에서 얘기를 한다. 그리고 환자하고 얘기하기 전에 환자의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그리고 어떻게 얘기를 할 것인가에 대한 이렇게 대본을 머릿속으로 그리고 나서 얘기하는 게 좋다. 그리고 네 번째는 환자에게 첫 마디를 잘 전하자. 원인을 먼저 얘기하기보다 일어난 문제에 대한 원인을 먼저 얘기하기보다 네, 지금 너무 많이 놀라셨겠다 라는 환자의 그 당혹스러운 마음에 대한 공감을 먼저 해주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 우리의 마음을 조금 환자의 그런 이렇게 높은 언성이나 환자가 얘기하는 그러한 조금 좀 듣기에 힘든 언행을 하시더라도 이 상황을 환자 탓으로 무조건 몰고 가려 하지 말고 충분히 환자의 마음을 이해해주는 네, 그러한 마음을 가진다면 그리고 조금 부드럽게 이제 좀 다가가 준다면 환자도 이렇게 너무 일방적으로 이렇게 쏟아붓지만은 않을 거기 때문에 서로가 대화하기가 조금 더 편한 환경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이제 불만을 얘기하는 환자분을 응대할 때도 조금은 내 감정을 좀 덜 다치는 그런 환경이 되지 않을까요? 그래도 멘탈이 탈탈 털리고 이렇게 마음이 먹먹한 건 어쩔 수 없나 봐요. 네, 저는 그냥 오늘 이렇게 얘기를 털어낸 걸로 조금 마음이 확 좀 풀린 것 같은데요. 네, 이 마음으로 잘 잡아야겠습니다. 우리 산꼬미들도 오늘 어떠한 일이 있었던지 이제 자는 시간에는 그 모든 일들을 툴툴 털고 잘 쿨쿨 좋은 밤 되는 그런 네, 밤 시간 되길 바랄게요. 우리 다음에 또 다른 영상에서 또 만나도록 할게요. 그럼 안녕. 굿밤 되세요.